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 브랜드의 힘을 찾아가는 스부파, 오늘 팬덤 퍼널의 김윤경 대표님이신데요. 바드 같은 AI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I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일 잘하는 멋진 비서 한 명을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김윤경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팬덤 퍼널의 김윤경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좀 더 매력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팬덤이 구축되고 여러분에게 고객이 계속 걸어 들어오는 퍼널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덤 퍼널이 우리말로 하면 약간 팬을 만든 깔때기. 네.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우리들의 팬을 모아준다. 이건 어떤 스몰 브랜드라도 강렬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요즘 이슈잖아요. 대표님,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그만의 아주 차별화된 가치와 다른 어떤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잖아. 전 그거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주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브랜드다. 우리가 인간이 첫 번째 부여받은 브랜드가 자기 이름이 있듯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생각,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형 자산으로서 저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어쨌든 스몰 브랜드들을 위한 채널이란 말이죠. 스몰 브랜드들에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가요, 대표님? 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잘 접목될 수 있는 브랜드가 전 스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스몰 브랜드라는 거는 탄생의 배경을 보면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스토리, 그 창업자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런 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한 강력한 스토리가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전달하시면 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아까 팬덤처럼 몰려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 그냥 과일 가게 그냥 하곤 하는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대표님.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그런 브랜드적인 요소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으신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자의 그 깊은 스토리를 꺼내서 세상에 명확하게 들려주는 사람이 CMO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M은 뭔가요? 마케팅 오피서, 네네. Chief Marketing Officer 또는 Chief Branding Officer, CBO 또는 CMO라고 생각하는데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내가 이 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네네. 창업자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주는 사람이 사실은 마케팅 총괄이 하면 가장 좋은 일이죠. 야, 이게 우리가 알던 CMO 마케팅 책임자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사실 대표님은 이미 큰 기업들 위주로 사실 마케팅 일을 해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이란 또 어떤 건지 또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저는 원래 개발자였어요. 제가 이 마케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에서 마케터는 상품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직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저는 마케팅 필드에 처음부터 입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나 브랜드를 넘어서 또는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지? 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의 기억을 남기는 총합이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인격이다 이런 말도 있고 판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 것 이상의 밸류를 창조하는 것들,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들이 마케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상위 레벨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에게 깨달음을 주고 고객으로 하여금 인생의 변환을 주고 그 다음에 차원으로 넘어가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이 또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거룩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업에 대해서 계속 세상에 얘기해주는 사람이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직업인 거예요. 여느 뭐 소설가나 뭐 그런 위대한 작가들 이상의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네. 저는 뭔가 머리가 확 깨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마케터가 별거야? 물건 하나 더 팔면 되잖아. 많이 팔면 장땡이지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대한 성당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차이는 사실은 하는 일은 비슷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까. 의미 부여가 다른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마케터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은 엄청난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먼저 알아차리게 하고 그거를 주변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팬덤을 먼저 만들어드리고 계속적으로 팬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조, 어떻게 보면 여정을 만들어드려서 계속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이 주는 어떤 서비스와 상품과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브랜드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가게, 아무리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나의 상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물건은 다 똑같아요. 더 이상 차별화된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쵸. 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의 그 앞단의 고민과 이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길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자기 상품과 어떤 서비스를 통한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얘기는요, 지금 저희 뭐 스비형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스몰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나도 이미 하나의 브랜드다. 네. 거창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국수 하나를 팔더라도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다만 근데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코칭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너무 이쁘니까 남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너무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겸허하시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시죠? 네, 지나치게 겸손하시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럼 남들한테도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어떤 칭찬, 그러니까 대견한 느낌? 나는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을 메타인지하도록 시켜드려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근데 그거 안에서 코칭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코칭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객, 상대방에 대한 원래 위대한 존재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다만 그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시는 거를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드리는 게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분이 그분의 얼마나 위대한 면, 대단한 면이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끔 하는 거울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 나 볼이 이쁘네? 나 귀가 이쁘네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네이밍을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의 어떤 강점과 성공 DNA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특강을 한번 들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상품 진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제품의 포장을 고객 잘하는. 시선 강탈자. 맞아요. 네. 패키지 디자이너가 아니라 나는 고객 시선을 강탈하고 말 거야 라는 너무 강렬한 멋있습니다. 열망이 들어있는 브랜드죠. 그러면 그분은 항상 디자인할 때 어떤 관점에서 고객의 눈을 진짜 매력적으로 강탈할 것인가라는 고민하게 되니까 이분은 그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 디자이너는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네. 왜냐면 뭐 세상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시선 강탈자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없죠. 이 세상 유일무이하죠. 그 업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패키지 디자이너에서 고객 시선을 강탈하기 위해서 매장 경험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펑션으로 자기 브랜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서 주고자 하는 가치 위주로 정하게 되면 그냥 업을 쫙 그냥 횡종으로 그냥 찢으면서 자기 업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대표님의 경력만 봐서는 얼마든지 큰 회사에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퍼스널 브랜드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결심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장 큰 매개체가 된 거는 챗 GPT였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기획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군단이 널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어떤 조직에서의 하나의 어떤 펑셔널 리더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던 이 브랜딩에 대한 영향력,
영향력을 좀 더 많은 분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겹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얘기들 지금까지 해오셨고 다른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스스로도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 같고, 근데 그 매개가 챗GPT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챗GPT나 뭐 바드나 빙 같은 생성형 AI가 많은데 그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나는 이제 생성형 AI에 제가 너무 좋게 보는 포션은 뭐냐면 생성이에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통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있을 법한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서포터가 돼주는 거예요. 제가 뭐만 하고 싶다, 이게 되겠다라는 전략과 계획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꼭 사람이거나 이랬어야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자유조절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만 명확히 정확하게 찍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가게 됐죠. 대표님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됐던 무조건 반응하는 카피가 됐던 이런 책을 네네. 다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그럼 책에 있는 기본적인 로직을 챗GPT가 학습을 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마치 그 책의 저자가 와서 대화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책에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의 어떤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정말 적시적시에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을 구체화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만들어지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1인 기업이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대표님.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스몰 브랜드를 위한 채널이고 스몰 브랜드에게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저희가 다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 그 퍼스널 브랜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성의 AI라는 비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좋은 비서가 있는데 심지어 무료이기도 한데 우리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변이나 저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꼭 학습을 하셔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일이 안내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댓글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도 수많은 그런 어떤 스몰 브랜드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늘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런 스몰 브랜드들, 또 대표님도 이런 저희 같은 스몰 브랜드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남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으세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우리나라의 스몰 브랜드 개인이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글로벌리 널리 퍼져나가는 가장 핵심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만 글로벌리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과일 가게,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떠한 어떤 슈퍼, 이런 분들이 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글로벌리 엄청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거 자체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매력적인 크리에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라는 자원이 컨텐츠로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펼치게끔 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내가 가진 생각까지 AI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아니죠. 없는 것 같거든요. 과일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이 과일 가게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비전, 꿈,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고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고객의 얼굴이 떠올렸을 때 그 세상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이 뭔지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수단이 되어야 돼. 내 상품과 서비스가 종결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관점만 바꾸시면 누구든지 진짜 가슴 떨리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인경 팬덤 퍼널 김인경 대표님 모시고 스몰 브랜드가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쉬울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테니까 기대하시고 저희 스부파 채널 계속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